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들이 불법으로 대량 번식하고 사육되는데 건강 상태부터 사육 환경 모두 참혹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시민섭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강서구 무허가 번식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번식하고 사육한 현장이 적발됐는데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제 뒤로 지금 이 실제 현장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시력을 잃는 건 물론이고 신경도 망가지고 구조 당시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개들이 너무 많았는데 대략 몇 마리 정도고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지 현장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십수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러 많은 이런 불법 현장도 가봤고 확인해봤습니다만은 이번 현장처럼 이렇게 참혹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암모니아 때문에 저희가 숨을 쉬기도 어렵고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고요. 웬만한 데는 다 가보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죠. 적응되실 텐데도 네, 그렇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방치되다시피 사육되고 있던 동물이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575마리를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575마리요? 예. 저희 동물보호단체 연대들에서 말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왜냐하면 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400마리 얘기도 있었는데 네. 훨씬 더 지금 저희가 초반에는 450마리 정도 됐는데요. 미로처럼 해서 안에 또 다른 공간에 또 동물이 있었고 네. 그러면 지금 구조된 이 개들은 어디로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동물단체 연대 루시의 친구들에 속한 단체에서 각각 개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안전하게 안심해도 되는 거죠? 예. 병원에서 지금 기본 진료부터 계속 하는 그렇군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거의 들었는데.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 하나하나씩. 네. 반려견으로 인기가 높은 품종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정체가 뭡니까? 그렇게 번식되고 된 애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되는 겁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태어난 어린 동물들이 경매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유통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경매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소위 입양하기 전에 그 소매 그 가기 직전에 이제 도매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이 경매장이라는 곳에서 생산자가 먼저 태어난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 이제 펫샵 판매자가 되겠죠. 펫샵에서 이 경매를 통해서 동물들을 낙찰받아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견주가 고발이 된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 경매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번식됐다는 걸 알고 삽니까? 뭐 그분들 입장은 몰랐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그 제도상으로 불법 번식장에 있던 동물들이 그렇게 합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느끼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몰랐다 해도 정말 문제인 거고 알고 있으면 더 나쁜 거고요. 제도상의 문제가 어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수백 마리가 이렇게 한 대 갇혀 있으니까 상태가 좋은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학대 정황 이런 것들도 좀 있었다고요? 이 학대가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뭐 목을 조르거나 하는 게 학대인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걸렸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대 정황은 뭐 거의 전 개체에서 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수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런 걸 봤을 때 뭐 수의사법 위반이라든지 약사법 위반,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충분히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번식을 목적으로 그렇죠. 거기 이제 포커스가 돼서 빨리 이걸 키워가지고 더 많이 아이들을 낳아서 아무래도 이익을 낳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가 진료라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그건 사실 우리 사람들로 얘기하면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냥 불법으로 치료하고 이런다는 건데 맞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부분인 거죠. 이것도. 엄격히 수의사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번식장이요. 문제는 무허가인 건 당연하고 25년 동안이나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18년도에 기존의 신고제였던 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부터 계속 불법으로 해왔는데 제도권에서 이제 허가제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분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네. 뭐 딱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행정력이 그까지 미치지 못했다. 예, 그래서 행정의 공백이 결국 네. 이분이 25년 동안 이 참혹한 현장에서 동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남게되지 않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네, 세월이 뭐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뀔 시간 동안인데 너무 참혹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도 무허가 건물이었던 걸로. 네, 건물도 무허가고. 그럼 보통 이제 관할구청에서는 그 무허가 건물이면 좀 더 세심하게 보게 되지 않나요? 2020년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안에 불법 번식장의 여부는 그 부분은 건축가에서 아마 예. 제대로 뭐 부서끼리 공유는 되지 네네.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부분만큼은 비난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 2027년 2월부터 이른바 개농장이 금지되는데 이게 번식장 포함이 안 돼요. 네. 즉 개농장과 번식장이 이제 유사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차이와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2027년도의 개농장은 이렇게 먹는 걸 목적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키워지는 동물들과 그와 관련된 유통 산업에 예. 해당되는 거고요. 네. 이 번식장은 동물 생산업이라는 별도의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동물을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적인 부분 똑같습니다. 예. 같은데 이제 동물을 부득이하게 인간이 동물을 사용해서 어떤 자원을 획득한다 손 치더라도 예.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최대한의 그 동물의 습성을 보존해주자 이런 게 영국에서 출발해서 EU, 미국을 거쳐서 네네. 서구권들의 그런 사상입니다. 철학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생명 존중에 대한 철학이 좀 예. 아직까지는 좀 빈곤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반려동물, 반려가족 인구 뭐 지금 2천만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과 이 부분은 너무나 대비가 되고 그렇죠. 너무 그렇죠. 예, 맞질 않네요. 예, 이런 동물보호법에 개 원령에 따른 교배나 출산, 판매 또 관리 인원까지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과 관리해서 정부의 관리 감독 계속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그 기존에 이제 생산업이 허가기 때문에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네. 뭐 가장 간단한 기본적으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이 있는데요. 네. 시설 기준은 몸 길이의 2배에서 2.5배 정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발로 섰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력 기준에 있어서는 50마리당 성체 50마리당 돌봄하는 인력이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도 동물을 보호하고 하고 있지만 혼자서 50마리 동물을 절대 돌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예. 그러면 이 법에 허가된 허가사항에 있는 법 제도 내에서 동물을 학대를 용인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인력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9월 화성에서 1,400여 마리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부모견 등록 또 관리 정책 이런 부분들은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막 유예 기간을 두고 있었고 한데 아마 허지부지 되어서 뭐 네.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 법안 자체,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건지 네, 아니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걸 그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예. 보다 더 세밀한, 예. 보다 더 촘촘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어찌 그 제도는 이력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력제 베이스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이제 제도도 보완이 생긴다 한들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본적으로는 동물을 사고 파는 게 예. 좀 금지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중간 유통 과정에 아까 경매장을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경매장과 펫샵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지금의 어떤 이 유통 구조의 문제점, 본질적으로는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신지요? 네, 경매장의 수익은 생산자와 판매자 여기서 말한 펫샵인데 여기서의 5.5% 수수료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많이 경매장에 출품이 될수록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예. 되겠죠. 그래서 이 경매장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어린 동물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이 부모들은 어떠한 보살핌을 받고 컸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뭐 최소한이라도 뭐 정부의 엄격한 사유 허가를 받은 소규모로 키워서 대면 판매를 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시장 경제 논리. 근데 이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건이 아니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